来到我们这边一整天。在昨天下午为了我们做了大师讲堂，还有西边制的映后座谈，以及乌发旦的映前导读。那可能有些观众昨天还没有来，那我还是先简单先介绍一下金院长的背景。那在金院长他其实如果各位有看影片前面，他其实在90年代的时候是担任林权泽导演的副导。那在他之前呢，其实是在首尔大学攻读人类学系。那在学校的时候呢，就参与他们学校的电影社，拍摄了很多的独立电影。那后来就是美国的天普大学攻读视觉人类学的学位。那回国之后就一路投入电影的工作。那刚刚在各位看到最后一集是他的第一部自己导演的长片，叫《玫瑰色人士》，那时候拿了1994年青龙奖的最佳新导演奖，其实非常的厉害。那可是他在90年代拍了2部长片之后呢，在2000年之后，主要是有非常多丰富的经历，比如说他在韩国艺术综合大学担任教授电影，然后也有在韩国的电影振兴委员会担任里面的委员，然后也有在富川影展担任富川奇幻影展担任策展人，然后一直到后来到现在在口法担任电影资料馆的院长。那所以有非常丰富的经历。那各位看到今天这一部影片，其实跟他本人的经历一样，也是从非常多不同的面向去切入，回顾韩国电影史及韩国的电影产业，从影迷小时候看电影的影迷的角度，从电影从业人员的角度，从杂志编辑的角度，然后再从历史的角度。那所以这么丰富的角度，所以现在想问金院长的问题是，可以简单介绍一下当初为什么会拍摄这一系列的短片集？ 우선 이렇게 일요일 날 이런 좋은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首先，非常谢谢大家在礼拜天天气这么好的时候来到这里，我觉得很有荣幸看到大家。 아마 이 나의 한국 영화라는 제목과 또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 대부분은 그 기대가 굉장히 배반당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我想大家听到我的韩国电影这样子的一个为题的电影，大家可能会有很多的期待，但是想说大家会不会有一种期待落空的感觉呢？我要先致上歉意。 왜냐하면 이 영화는 방금 보신 다 묶어서 한 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각각 따지면 8편의 영화인데 한국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어떤 학술적인 리포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미학적인 실험을 하는 실험 영화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도 아닙니다. 其实这一片可以当成是一部长篇电影，但它也是可以分散为8部的短片。那最重要的是，它其实并不是一个纪录片，也不是美学实验，也不是一个学术报告，而且它更不是为了展现给观众看而制作的电影。 얘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를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왜 만들었는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저는 1994년에 장밋빛생을 만들고 1996년에 정글스토리라는 그 두 번째 상업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避免长话短说，我先简单的介绍为什么制作第一个短片。那第一个就是他在韩国的时候有拍了2部长片，第一片就是《玫瑰人生》，第二片就是《丛林故事》。 그런데 이 편이 완전히 흥행에 망해가지고 이제 그 상업 영화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但因为第2部就是整个就是很不卖座，所以他没办法，只能就是退出导演。 그때 저처럼 이 두 번째 영화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감독으로서의 그 뭐랄까 희망이 전혀 없던 동료 감독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박찬욱이었습니다. 当初跟他一样，就是第2片这样整个就是票房惨淡，然后就非常灰心丧意的导演也有另一位那就是朴赞郁导演。 그런데 박찬욱 감독은 감독의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노력을 해서 몇 년 후에 JSA라는 영화로 이제 드디어 흥행 감독이 됐습니다. 但朴赞郁导演就没有放弃，他持续努力，不断的创作，然后就后来几年之后用 JSA 共同区域，就是变成一个非常有名的导演。 그런데 저는 박찬욱 감독처럼 독하지가 못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像我就没有那个像他那么有坚持的毅力，所以我就放弃当导演，然后去学校去教书。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한국예술영화학교 영상원에서 영화를 가르쳤는데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음 영화 언제 찍을 거냐. 然后在1998年就去了韩国综合艺术大学的影像科系，然后教书，但大家就一直问他说：“你到底什么时候再拍下一部电影？”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所以他只能回答说：“哦，还在写剧本，但那都是谎言。” 참고로 한국 영화계에서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는 말은 놀고 있다는 말의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顺带一提，在韩国，只要你说我正在写剧本，那代表就是你正在游手好闲，代表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好像世界共同语言哈。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직 디지털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비디오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나의 한국 영화 전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찍었는데 전부 DV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로우텍 저화질 비디오죠. 那时候其实，在韩国，在2000这些影片都是在2002年到2006年拍摄的。那时候其实还没有完全数位化，所以即使是用一个叫做用 DV 的，用那个 VHS 的方式去拍的。DV， 用 DV 拍的，对。 지금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现在要在博物馆看得到哈。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영화라는 것이 꼭 영화 산업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장편 영화를 찍고 극장에 개봉을 하고 이래야만 감독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비디오 카메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찍으면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 그게 바로 영화 감독이 되는 길이다라고 막 학생들한테 열변을 토했어요. 我那时候就跟教导学生说，其实所谓的电影，并不是真的一定要得到投资，然后要在商业界斩获成功，这叫做拍电影。他一直都告诉学员说，你只要拿着摄影机走在街头上去拍摄，就可以成为一个电影。 그런데 그때 제 학교에 홍상수 감독이 교수로 있었거든요. 저희 둘이 좀 약간 왕따라서 친했어요. 在那个学校的时候，另外洪尚寿导演也是他的同学，因为他们两个就有一点都是怪胎，所以都是边缘人，他们两个感情非常好。 홍상수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분이 보더니 근데 당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然后就是他把这件事情告诉洪尚秀导演，那洪导演就说：“那你怎么什么都没做？” 그래서 그때 내가 허위의식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러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영화를 2편이나 찍은 영화 감독인데 내가 영화를 찍으려면은 3번째 영화를 장편 영화를 극영화를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所以那时候他就突然有种领悟说：“哦，他都是只是教同学要这么做，他自己都没做。”所以他那时候就想说：“我应该拍个第3部的长篇电影。” 그래서 반성을 하고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한국에 EBS라는 교육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주 한 편의 한국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이 2000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었어요. 他就经过反省，就有这样子的想法的时候，在2000年代的时候 ，EBS 教育电台他们正在做韩国经典电影的杰作选，那时候他是负责那个电影的主持，那个节目的主持。 그때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법으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몇 편의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을 하게 돼 있는 스크린 쿼터제가 방송에도 있었어요. 那时候韩国的电影界呢，有那个每一年要有韩国电影一定要映演比例这件事情，就是有多少部的韩国电影必须要被播放的这样子的法令上的规定。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한국의 그때 그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추석 때는 반드시 그의 흥행에 성공한 한국 영화 한 편과 그 다음에 성룡 영화 한 편을 꼭 틀었습니다. 성룡 뭐야? 제키 찬. 然后在韩国呢，所以那个年代呢，中秋节的时候一定会播放一部当该年度最卖座的电影，还有一部成龙的电影。 그게 이제 그랬는데 교육 방송도 그 스크린 쿼터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就是教育电台也必须要有一个1年比例遵照这个事情，但是他们没有钱。 그래서 어느 날 교육방송의 한 프로듀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장님께. 한국 고전 영화는 아무도 안 보니까 저작권 영화가 굉장히 싸다. 그걸 틀면은 좀 싸게 그 스크린 쿼터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고전 영화를 틀자 그랬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는 한국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然后就那个制作人在苦思之下做了一个提案说，因为韩国经典电影比较没有人看，所以他就觉得它比较便宜。所以你如果想要把1年比例把韩国电影比例的放大的话，我们来放经典电影好了。可是到那时候为止，电视台没有人播放经典电影。 가끔 케이블 TV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멜로 드라마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를 상영했지만 엉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텔레비전에 맞게 양쪽을 잘라서 상영을 했습니다. 其实就是有些部分的有线电视可能尝试过，他们播放70年代、1970年代、1980年代的电影，像有一个很有名的即使恨也再一次，我不知道台湾观众知不知道这个电影有播放，但是其实非常的糟糕，因为它是把电影因为戏院规格的电影直接放在电视上，所以把两边都切掉了。 그래서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왼쪽 오른쪽에서 주인공 둘이 얘기를 하면은 텔레비전에는 가운데만 나와가지고 굉장히 감독이 의도와는 무관한 실험 영화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랬습니다. 所以如果当主角是分别在两头的时候，因为你只看到中间什么都没有，就会变成一种实验电影的感觉。 그런 배경에서 EBS에서 한국 영화 걸작선이라는 프로그램을 2000년에 만들었고 그쪽에서 역시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싼 진행자를 구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然后在这样子的时代背景下 ，EBS 就决定要做这个韩国电影的杰作选。然后因为也没有钱嘛，所以他要找比较便宜一点的主持人，所以就找上他了。 그래서 2002년에 이 에피소드를 만들 때 제가 약 3년째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뭐 시청률은 약 0.3%, 4%가 나왔지만 그래도 옛날 한국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는 프로그램이 됐고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然后在拍这个电影的2002年，那时候他已经主持了这个杰作选已经3年左右，然后那时候的收视率大概就是0.3，虽然不是很高，但是有固定的观众，然后在电影播放的期间，他都一直坐在解释这样子。 처음에는 누가 원고를 써주면 가서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원고를 써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一开始他以为就有人会写剧本对白，然后他只要照念就好了，但发现呢没有人看过这些电影，所以他就没有原稿。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 한국 고전 영화들은 영상 자료원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가서 보는 것 말고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디오 테이프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판권을 구입을 했지만 그 필름을 틀려면은 다시 영상 자료원에 가서 그 필름을 빌려다가 텔레시네라고 필름을 비디오로 전환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디지털이 아니라 전부 아날로그죠. 所以因为那个年代的时候没有地方可以看这些电影，因为他只能在影像资料院去看。然后即使电视台购买了版权，但因为也没有播放的，其实他只能回去影像院去看。而且那时候其实是一个很传统的方式去转换那个影像。 그래서 필름을 비디오로 바꾸고 그 비디오에서 VHS 테이프를 떠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쓴 다음에 당일날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혼자 다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걸 3년간 하면서 많은 한국 고전 영화 제가 전에 못 봤던 그중에 몇 편 어려웠을 때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만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됐습니다. 所以他就是用一个很手工的方式拿到底片转成 VHS， 然后就这样寄给他，然后他又去看那个影片，然后自己再写稿子，就透过这样子的，而且自己又去主持，就全部自己全包的情况下主持了3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한국 영화에 대한 추억과 또 거기 그 관계 관련된 추억과 다음에 제가 어른이 돼서 지금 보고 있는 옛날 고전 한국 영화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였고요.
然后就有些电影他其实小时候有看过的，那后来长大又看，然后有些观众的回馈等，他把这些所有的部分集合起来拍摄的就是第一个短片。 그리고 삽입된 화면들은 저한테 보내줬던 VHS 테이프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허락을 안 받고 불법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然后大家看到有些资料画面，其实就是他当初就拿到的 VHS 的那些画面，他其实在做的时候没有得到任何的许可，就非法的把它放进去， 아직도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到目前还没有得到。 그래서 이 영화제나 시네마테크 아닌 곳에서 상영되면은 불법 상영으로 제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所以如果不是在电影节或者是像这一种的影展，就是地方播放的话，其实真的是违反播映，他会被抓去关哦。 제가 직접 찍은 화면들이나 여기서 이렇게 새로 찍은 화면 안에 인용된 영화들, 인용된 음악 전부 다 불법으로 그냥 사용했습니다. 里面引用的所有音乐影像全部都是违法的。 그런데 원래 이걸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한 편 만들어서 제가 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임권택 감독님 보여드리고 저희 부모님 보여드리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其实他一开始没有打算拍这么多，他只是就想拍一个短片自己看，分享给家人，给林权泽导演看，就这样子而已。 근데 그때 극장에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개봉을 했거든요. 但那个年代呢，《星际大战1》刚好正在院线上映。 그래서 저도 괜히 뭔가 에피소드 1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에피소드 1이라고 붙였어요. 星际大战 Episode One 就是第一部曲，这个他也就觉得那个很帅，所以他也想做 Episode One 这个名字，取这个名字。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화제 초청받아 상영이 됐어요. 서울에서 독립영화제에서. 然后看到的观众觉得这个还蛮有意思的，所以就被邀请到首尔独立电影节去播映。 그래서 계속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8편까지 만들었습니다. 然后就大家就说继续拍啊，怎么不拍？然后所以他就一不小心就拍了8部这样。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도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이 영화는 앞으로도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뭐 넷플릭스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유료로 상영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합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所以他就很认真的做这部电影，可是呢，因为除非他取得著作权，他可能没有办法在有付费的在电影院上映，然后全世界加起来可能在电影院看过的人大概只有200人左右。 그래서 이런 화질도 안 좋은 불법 영상물을 상영해 주신 TF의 영화와 그걸 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所以非常感谢大家，就是跟影视厅中心邀请大家观赏这个画质不是很好，然后又是非法的电影，谢谢大家。 但还是真的非常要感谢金院长。如果各位刚刚有注意每部影片的 credit， 它其实有 copy， 不是 copyright， 是 copyleft。对，那其实因为我们这次的影展的主题是韩国的近代史，因为我们发现韩国的电影其实电影人都非常热衷于去跟他们当下的时代，或去跟他们过去经历的一些历史事件对话。那其实这部虽然说里面有很多精彩电影，我们没有办法在这里一次呈现，但是透过这个记录这个8部的短片集，可以让他对于韩国电影其他更重要的作品有一些理解。包含其实我们其实也非常想要邀里面的傻瓜们的行径，但是因为我们真的是谈不到版权，虽然说 COPA 已经修复好了，也有素材，但是我们就真的没有办法联络上权利人，所以我们其实还有很多遗憾的部分。但幸好就是院长拍了这一个我的韩国电影，让我们可以稍微让大家品尝一下那个时代的氛围以及那些作品。那我们接下来就开放时间给各位现场的观众，有没有任何想要提问给金院长的问题？好，倒数第2排1号。不好意思，그 바보들의 행진은 영상제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傻瓜们的行径，大家可以在官方 YouTube 看得到，韩国电影资料院，合法的。对，那个是合法，但是我们拿不到在电影院放的授权。对，刚那一位倒数第2排1号的小姐。
是昨天有拿到那个小卡，我马上有加那个 YouTube， 然后里面有很多好东西，然后有看到刚刚的草高人行径，所以也是就是大家有兴趣可以加。对，那我想问的就是说，因为现在其实台湾刚刚有讲到，就是韩国就是电影的配给制嘛，那其实现在台湾在针对中国的电影的时候，其实台湾每一年也都有抽签制度，它一年就是只有10部可以被抽到。那如果假如说它有得金马奖，那才可以就是额外上映这样子。那但是对于这个好莱坞电影，很奇怪的是台湾这边并没有任何的限制。那我知道的是，在韩国这边其实是对是对好莱坞电影这边有就是做一个配额的限制。那我想就是知道说，这样实际去操作下来，韩国电影在这样子的政策底下有如何怎么样被保护？那现在不知道院长对于这样子有什么样子的看法？ 한국 사람들도 스크린 쿼터 제도가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영화가 굉장히 한국에서 흥행이 안 될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까지죠. 그러니까 쉬리부터가 이제 한국 영화의 말하자면 산업적인 이제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9년이죠. 基本上现在很多韩国人也认为已经没有一年比例这件事情了。其实这个一年比例的会发生的是在2000年之前，韩国电影非常不受欢迎的事情。那2000年之后的，因为《鱼》这部电影，韩国的电影开始走上兴盛、文艺复兴之路。 그 이전에 한국 영화는 첫째 멀티플렉스 시스템이 아니라서 굉장히 산업의 규모가 작았고요. 那之前的韩国电影，因为它不是复合影厅的形式，所以它的一个电影界的一个产业非常的小，规模比较小。 두 번째로는 영화를 만드는 전통적인 자본들이 전부 영세한 영화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들, 가령 CJ랄지 혹은 금융권의 자본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본 자체가 작았습니다. 而且当初的投资社都是部分的小的电影社，而不是像现在一样大企业，像 CJ 这些进入资金，所以它的就是资本规模也很小。 세 번째로는 영화 산업의 인력들이 지금처럼 고학력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제제도 옛날식 전통적인 도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의 기술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第三个是有关于电影从业人员的，基本上以前是成师徒制，不是像现在一样分工专业，然后高学历，所以它在人力的方面、技术方面就可能没有那么高。 그래서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1970년대 그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 영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냥 자유 경쟁에 맡기면 한국 영화는 다 없어지고 주로 할리우드 영화만이 한국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극장들은 무조건 1년에 상영 일수의 40% 그러니까 146일은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보통 스크린 쿼터라고 불렀습니다. 所以1970年代的时候，政府就觉得说，如果不好好保护这个韩国的电影产业，一定未来会不见了。所以就制定了法令，叫做就是一年之中的40%，就是146天，一定要播放韩国电影，就是所谓的 screen quarter， 甚至叫做一年比例这个事情。 그래서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너무나 싫어했죠. 그 시간에 할리우드 영화를 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관객도 안 오는 한국 영화를 무조건 틀어야 되니까 굉장히 싫어했고 사실 그래서 말로는 한국 영화를 쓴다고 서류상으로 해놓고 실제는 할리우드 영화를 틀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린 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영화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됐던 거죠. 그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所以那个电影院老板其实是非常讨厌这个制度的，因为同样的时间，如果播好莱坞电影，它可以赚更多钱。所以其实以前曾经也发生说，我外面说我播韩国电影，但实际上他播的是好莱坞电影，也比比皆是。但是总之，也因为这一个制度保护了韩国电影没有消失。原因是因为为了满足这146天，大家就要努力制作韩国电影。
그래서 한국의 영화인들은 언제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할리우드 영화 같은 큰 자본과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받으면서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한탄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 영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았었습니다. 所以那些影人呢，都常常聚在一起，就是喝着酒，然后抽着烟，就说：“啊，万叹了，我们什么时候才能像好莱坞一样拿一个大资本，然后做出一个这么好的电影这样子？”但是他们心中一方还是很感激，说韩国电影没有不见。 그렇다고 정부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냐면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이 이 독재 정권은 언제나 이런 대중문화를 경계하기 때문에 엄청난 억압이 있었고 특히 하길종 감독처럼 뭔가 좀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영화 속에 넣으려고 하면은 정말 극심한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但也不是因为这样，政府就非常对电影圈是非常好的，因为独裁政权就是这样，因为电影还是属于某一种大众文化，所以对他们的压制也很多，管制也很多。例如像那个《傻瓜行径》的何基彤导演，只要拍了一些政府不愿意看到的部分，他就会做严格的审查。 그러다가 1999년 정도에 쉬리 같은 영화가 수백만의 관객을 끌어들이고 관객들이 한국 영화가 재밌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젊은 인력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해서 뭔가 한국 영화가 잘 되는 듯 싶을 때 미국에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然后从1999年《鱼》开始上映之后，然后就是有100万观影人次，然后心血进来，大企业投资挹注之后。 开始，美国就施加压力，说你们要把1年比例拿掉啊，这样子。 대부분의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스크린 쿼터가 있어서 그나마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지키는 운동을 영화인들이 하게 됐던 거죠. 其实到那时候为止，大部分的人都不知道1年比例这件事情，是因为好莱坞开始施加说你们要拿掉1年比例，然后就开始知道说哦，原来有这一回事。 然后大家就觉得这样子会不会韩国电影就消失了？所以很多的那个电影人开始就说要抗争。 훌쩍 건너뛰면은 그러다가 2006년 7년이 되니까 이제는 한국 영화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뭐 40%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꼭 지키려는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지켜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然后到了2006年、7年的时候，其实韩国电影已经非常成熟，在市场上也大获好评，所以观众已经是有40%、50%以上的比例了。韩国电影，所以其实也不需要这个1年比例，就已经自己可以已经成立。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가했고 결국 타협점을 찾아서 2007년에 40%였던 스크린 쿼터를 2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美国还是持续施加压力，就说你们要拿掉1年比例，所以在2007年的时候，从40%降到20%，然后就做了这样的妥协，到现在。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한국 영화는 40% 내지 50%의 점유율을 유지했고 당연히 20%보다 많으니까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잊어버렸던 거죠. 在疫情前的时候，韩国的那个1年比例已经有占到40%到50%，所以即使是20%，其实大家都不在意这件事情。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태로 스크린 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疫情后就是它的比例降低很多，所以其实，在大家又想到有这个20%的事情，但是就是维持到现在。 이런 복잡한 관계를 다 설명하려면 석사 논문 한 권 정도가 필요한데 한 5분에 설명하려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这种复杂的一个情节呢，可能要用一个硕士论文才能解释，但是现在用5分钟跟大家稍微说明一下。好，那再开放第2个问题，那我们从第1排的8号这位观众。谢谢馆长今天的分享。我想请问说，就是对我来说，就是在韩国国影上的 YouTube 有那么多经典电影。 是一个非常令人惊讶的，说可以取得这样的一个免费，然后让全世界可以看到。那我想请问，就是说，不确定说这些影片是不是
来自某一个韩国过去的片场，因为我知道说很多新电影其实都是后来才有的新公司。那以前呢，有没有在韩国有没有某一个片场是代表作？比如说像美国那些百年的片场这样，然后这些影片是集中在某一个片场呢，还是说它是很分散？那目前这些电影经典电影是怎么样的被谁或哪一个单位或后来的公司可能把他们的版权买下呢，还是怎么样的一个状况？谢谢。 저희 영상자료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부 판권자에게 섭외를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의 초창기라서 대부분의 이러한 그 영상 자료원들은 유튜브 활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년 전에 저희 영상 자료원의 그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유튜브를 활용해서 한국 영화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도 그것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韩国影像资料院其实是没有版权的，只是他跟版权所有者去做一些协商。然后，他是在10年前就在 YouTube 官方开始做播映。那时候其实对于 YouTube 其实没有那么红，但是幸好那时候就持续刚好可以到现在。 한국에는 1997년부터 그 의무납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무조건 그 복제 한 번, 카피 한 벌을 지금은 디지털이고 옛날에 필름이었는데 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97년 이후 영화는 전부 영상자료원에 보관이 돼 있고 이전 영화들도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997年开始，电影有义务必须要把他们的拷贝本，就是给一份给影像资料院。所以1997年后的电影，其实影像资料是全部都有保存的。那之前的部分是就要看，如果有给他们的，他们就有保存。 그러니까 필름이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으면 상영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如果他们有底片的，就会把它好好做修复，修复以后就可以把它播放的权利。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저작 한 편에 지불할 수 있는 저작권료를 정해놓고 보통 3년을 계약을 하는데요. 액수는 비밀이고 밝힐 수 없지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해주는 영화들만 상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들이 지금 250편 상영되고 있는 겁니다. 然后，因为他们的其实预算不是很多，所以他们就会跟那个修复的电影的著作权者去做一个协调，说，我付一笔费用，那个费用不能公开哈，但是没有很多，然后就是可以播放3年取得这样子的播映权，然后就是目前这样子的电影有250部。 아직까지도 이 영화들을 만든 회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회사와 그 교섭을 하는 것이고 또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뭐 대표자의 뭐 그 저기 자손들이랄지 이런 분들과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상자료원의 유튜브에 저작권을 돈을 받고 해줄 때는 그것이 어떤 큰 이익이 남는다는 것보다 이 영화가 좀 더 알려지는 것, 또 영상자료원과의 어떤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영화를 만들었던 예전의 영화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其实就是每一部就是都不一样，就是有些是如果那些制作公司还存在，就要跟他们谈；那如果有些是人已经过世了，就著作权人过世了，就跟他的家人谈。但基本上他都是那些人也不是为了去商业的利益去授权。 所以其实，他们是透过彼此维持好的关系，让电影可以公诸于世，让更多人知道这样子的关系，去在这个基础下去谈这个版权的。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好，那我们还有一点点时间，还有没有任何观众有想要对金院长问？哦，第一排3号观众。三位好，我的问题比较是关于审查制度。就是我好奇，这个韩国的电影审查制度是在民主转型之后就解禁了吗？还是这个解禁的过程大概是什么样子？那另外就说，台湾现在其实是可以调到过去审查制度的这个政府的公文档案，对于每部片它审查了什么东西。那不知道韩国有没有相关的档案有公开这样子？谢谢。 음.
우선 그 검열, 영어로는 censorship이라고 하는데 검열 제도가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검열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지만 지금도 심의 제도, 한국은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레이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영화가 아무 영화나 다 틀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어떤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검열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영화인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한국의 검열 문제는 일단 없다. 정치적인 검열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也不能说现在完全没有审查制度，因为还是现在有等级制嘛。但是是没有政治上的审查制度了。但也不是一夕之间民主化之后就说没有了，而是它是透过某些阶段电影人的努力抗争，然后到现在其实是没有政治上的审查。 그렇지만 뭐 어떤 영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서 비난을 받는다거나 할 때 뭐 상영의 곤란을 겪는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可是有些如果他们就是钻漏洞啊，然后想办法去上映，这些事情是可能会有被就是被审查的这样审查。 그리고 그 한국에서의 영화 검열을 맡았던 이제 국가기구 그들은 나중에 없어졌는데 그곳에서 수십 년간 검열을 했던 서류들은 지금 모두 영상자료원에 들어와 있고요. 영상자료원에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인데 한국의 검열 제도를 연구하려면은 저 영상자료원에 와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보신 영화의 춘몽의 어떤 장면이 왜 문제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其实韩国的那个审查制度当初负责的这个机关呢已经不见了，可是当初所审查的这些内容资料文卷现在全部都在国家影像资料院，所以你们可以在他们找到完整的，在全世界的例子也很少见。如果想研究这些部分，都可以在他们那边可以研究得到。 그렇지만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이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검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중앙정보부의 직원이 항상 영화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한다거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들을 또 찾아봐야겠죠. 可是独裁政权之下，不是只有官方的审查而已，有一些其他他们有一些人就是派人去监视啊，到处看的，有一些非正式的审查的部分，其实那个就是要另外再找资料的。 약간 한 가지 배경 말씀드리자면은 유현목 감독님의 춘몽이 이렇게 어떤 내용의 그 성적인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 유난히 국가 권력이 유현목 감독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전에 유현목 감독님이 이만희 감독님이 방공법 위반으로 그 받았던 그 재판에서 정부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종의 미움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했던 거죠. 어떤 영화요? 춘몽. 춘몽이요? 여기 오늘 刘贤木导演的那个电影呢，其实他特别被讨厌，是因为他有一些情色的场景比较被讨厌。但是除了这个之外，他还有另外一个原因，因为他有一个他的这个的原作著作者，他其实是由亲共的被认定是这样，所以他用这个理由让他变得更被讨厌，被国家讨厌。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검열을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니까 그냥 음란 포르노그래피 만든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但如果以政治上的理由去审查他，就感觉没有那么言之成章，所以他就觉得说，就他是做情色电影的，用这样的借口来去审查。对，其实韩国的审查制度的历史也是非常的复杂，因为我知道像 KOFA 其实有出版一本关于他们国家电影审查制度的书这样子。如果以后如果研究者想要研究这一块，可以去上 KOFA 的官网去订购。我记得它好像有些是可以下载。对，那还有没有任何问题？我们大概还有10分钟左右的时间。好，倒数第2排2号。 谢谢院长好，我有一个关于作品的好奇，就是想请教院长，当时在做这系列短片的时候是怎么思考形式的？是不是有参照什么作品？比如说有没有看过高达的电影史之类？谢谢。高达？稍微高达。 참고했는지 형식을 어떻게 정했는지.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작품들을 참고해서 본다거나 뭐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항상 영화를 보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읽고 하니까 항상 그런 영향 속에 있겠지만 나의 한국 영화는 고다르식으로 만들까? 크리스 마르케르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所以它其实是这一部刚刚讲了这么多，但它其实最基本的，它是从个人的动机出发的。虽然他在他的生命历程里面有很多电影的影响，看了电影，这可能一直存在他的影响里面，但这部并没有受到任何你说的高德式或什么样子的影响去制作的。 2002년에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 하여튼. 就2002年第一次制作完的时候，他根本不知道要怎么去命名，因为它又不是纪录片，对。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이 명칭이 있죠. 비디오 에세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에세이 필름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게 됐죠. 但20年之后，他突然觉得这就是一个 video essay， 就是影像随笔，类似这样子的名称。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 또 에세이 필름의 어떤 그 조상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지금은 친숙한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또 여러 가지 인용들을 하고 또 그것들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제가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서 영화제에 내보낼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사실은 그런 유혹과 싸우는 게 되게 더 힘들었습니다. 其实它有点像是 video essay 的起源哈，现在看起来大家也觉得很熟悉，对不对？那但是他在做这个制作的过程里面，每做一个的时候就会更多的贪念，就觉得人会别人看了观众会喜欢吗？要不要拿去参展呢之类的？他那个部分的抗争，内心的抗争是比较辛苦的。 그렇지만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뭐 마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 것처럼 내가 어떤 정말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좀 정직하고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한국 영화의 기록에 대한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我觉得可能今天再来看这个的时候，就觉得忠于自己的感觉这件事情，可能是更能打动大家，可以感到共鸣的。所以我觉得今天就是可以跟大家分享。好，那我们大概可能还有一到2题的时间，没有任何观众有任何其他的问题。好，我们第一排11号这位小姐。 谢谢院长这2天来非常精彩的演说哦。那我想请问一下，刚刚有几部短片里面，他特别提到有一些插曲或主题曲，就是它是歌唱的方式。然后我在想说，是不是那一个时代有这样子的趋势，就是用比较多的歌词来表达他们的想法？谢谢。 제가 질문을 정확히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사용된 음악들은 전부 제가 직접 고른 것인데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제 영화에 사용이 됐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영화와 관련된 음악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시대 음악을 쓰기도 했는데 어떤 꼭 가사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음악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A 플러스 B가 그냥 단순한 A와 B가 아니라 C가 되는 그런 효과들, 대조되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중요하지만 그게 일종의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화면과 내용이 좀 서로 충돌한다고나 할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想要它里面所有的音乐都是他自己挑选的，有的是从自己的电影或者是有相关的部分。但他其实想象的是可以用1大1大于2的效果，1加1大于2的效果去做，但也不是用歌词想要全部去表达这些内容画面的部分，而是有些甚至是跟画面是有冲突的，所以它其实是根据场景去选择。 오늘 보여준 느낀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我今天看重新有个感觉，就是我把我喜欢的音乐全部放进去。 큰 극장에서 크게 들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那说在大剧场可以这样大声的听，觉得很开心。好，我们大概还有一点点时间，有没有任何观众还有其他的问题？啊，那哦，好，我们先1排1号好了，对。 你好，我想请教一下，就是刚刚有提到那个审查的部分，比较是在讲那个独裁时期的审查。那我想请教一下，就是在朴槿惠政府期间的对于黑名单，就是文化界的介入，那对于扣法的一些工作，就是文化保存啊，或者是其他一些扣法整个的工作，有没有受到一些朴槿惠政府的介入或是影响？ 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있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코프하는 그런 한국 영상 자료는 이제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因为那个时代他其实不在那里哈，但是以他的感觉来说，并没有直接受到很大的影响。 뭐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영화계나 다른 예술계 사람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은 뭐 저희는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当然有一些部分小部分的，可是跟其他的因为电影界或者是那些艺文界来说比较的话，电影资料院受到的影响是小的。 그리고 검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90년대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 선배 영화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보면은 검열의 가장 나쁜 점은 자기가 만든 영화를 물론 이렇게 검열에서 막 삭제당해서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他因为1990年代也是导演嘛，所以他有从前辈导演们听到一些有关审查制度的部分。那当然，审查是要把他们制作的一个作品去不断的剪掉、去改掉，这是一个不好的部分。 무슨 영화를 만들고 싶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검열될 게 뻔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그게 더 결국은 무섭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可是他们说比那个更可怕的、更不好的，就是因为怕被审查，所以自己先自我检查，把自己想做的东西都先修改掉。这件事情是更不好的。 거기 익숙해지면 결국은 검열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如果熟悉那件事，就根本不需要审查制度了。 어쩌면 검열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搞不好审查制度最终极的目标就是希望这个结果。 우리가 예전의 영화들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当我们看过去的电影的时候，可能也可以把这个事情放在心中念头去看电影。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이 백범 김구 보면은 거기에 일제 식민지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집 없는 천사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국 신민 서사, 그러니까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행사를 그 어린 학생들이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大家里面就举一个例子来说好了，里面有一个电影是讲金九先生的那个，有一个电影是吉伯嫩传他没有无家的战士，这个他们在做皇国人民宣言这个场景的时候， 뭐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친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 영화가 발견된 것이 2000년대예요. 그런데 발견되기 전까지 기록만 봐갖고서는 아무도 이 영화가 친일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몽 영화, 어린이들에 대한 영화, 이런 예술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죠. 在韩国亲日是一个很敏感的话题。那在2000年被这部电影被发现之前呢，大家都只认为是一个小朋友启蒙电影，类似这样子的，都没有认为是亲日的。 그런데 영화가 중국에서 발견돼서 그걸 영상자료원이 가져와서 틀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어떤 그런 휴먼 스토리인데 딱 마지막에 저 장면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然后就是影像资料院是从中国取得这部电影的，然后他们拿回来，然后再去看的时候，前面都没有问题，但是就是一般的一个剧情片，但是到最后突然看到那个画面。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其实那个因为在当时那个年代，如果不做那个画面的话，就没有办法上映。 그러면 이 영화는 친일 영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건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所以我们就要想想说，它因为是亲日电影，所以它就在电影史上是没有价值的吗？我们要想想这个事情。 对，那我们很可惜，我们今天的听内的时间就差不多到这边。不过刚刚院长最后讲，我觉得其实对我们各位观众很重要，就是我们这次在回顾很多韩国电影的时候，也发现他们的电影导演其实是很勇于去对抗审查制度，去拍一些挑战一些可能在当时政治或是政府不容许的一些题材。 然后其实是对我们的启发很大。那如果听完等一下我们有时间可以，如果有兴趣可以再跟院长再继续交流。那刚刚院长提到说他们的官方的 YouTube Korean Film Classics 上面有非常多已经修复好的电影在上面，但是我昨天我必须要强调，就是在影视机中心看，就是我觉得在大荧幕看是完全不一样的体验。比如说像我昨天看《西边志》，跟我在看 YouTube 的时候，那个感觉真的是可能差了至少2倍以上。然后我们这次有做了非常就是在字幕翻译上也下了很多的功夫，这样去重现电影原本的一些意义，这样子。好。 특히 저는 이번에 이 TFAI의 프로그램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이 보신 나의 한국 영화 연관된 영화들도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보신 그 네 번째 금수나 간호원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는 그 영화를 만드신 한영모 감독님이 바로 오늘 상영하는 자유부인의 또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其实非常感谢影视厅中心举办这一个回顾展，因为电影精选电影展，因为他觉得非常选了非常棒的电影，然后跟今天的第4个那个小段里面有一个唱歌的护士们，금순이这个电影的韩英模导演，他待会儿的自由夫人就是他指导的，对， 같은 해에 찍은 영화예요. 同一年拍摄的电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觉得你们应该都有算计到这一点，然后去选片，然后就觉得以后也多多请教。好，那我们再用热烈掌声谢谢金宏准院长。